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 문제 최소값 찾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백준 온라인 저지는 11,003번이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 사실은 보시다시피 플래티넘으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제가 앞쪽에 배치해 놓은 문제들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울 거여가지고 이거 영상을 사실은 원래는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이 문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n개의 수가 주어지고 l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범위 중에 최소값을 di라고 할 때 d에 저장된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때 i가 0보다 작은 a는 무시하고 d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을 근데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말인지 제가 출력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출력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은 뭐냐면 i-l이라고 했어요. 이 l이 결국에는 여기서는 3이에요. 3. 그쵸? 여기 i-l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가 3이거든요. 그래서 이 3으로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l이 마이너스로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3만큼 요렇게 범위가 잡혀요. 근데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래서 여기에 뒤에 여기 다 달리는 거거든요. i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는 무시한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들은 무시해줘요. 요 앞에 영역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최소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럼 처음에 1이 출력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한 칸 또 앞으로 가겠죠? 그 다음 영역에서 또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영역에서 최소값을 출력하면 여기는 또 무시되고 1하고 5 중에 최소값이 1이니까 여기 1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지워볼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요 안에서 최소값이죠. 그래서 또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얘가 이동을 해가면서 요 안에서 최소값 요 안에서 최소값은 뭐예요? 5, 2, 3 중에 최소값은 2니까 여기 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영역에서도 2가 최소값이니까 2가 출력이 되고 여기에서도 2가 최소값이네요. 제일 끝에 여기 2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출력을 끝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언뜻 보면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냥 범위만 잘 지정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문제의 샘플을 푸는 방식으로 하려면 코딩으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왜 3이지? 이렇게 보려면 요만큼의 범위를 따져서 여기를 그냥 소팅을 해가지고 가장 작은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걔를 이렇게 출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n의 값이랑 l과 n의 최악의 값이 몇이에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이에요. 500만. 근데 이게 500만이 그렇게 큰 수는 아니잖아요. 컴퓨터 영역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 500만짜리 L을 가지고 소팅을 하는데 500만 번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영역에서 한 번, 여기 영역에서 한 번, 그때그때 계속 한 번, 일씩 가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팅을 하게 되면 시간 복잡도가 무조건 걸리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소팅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한 번 쭉 탐색하면서 슬라이딩 윈도우로 쭉 탐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이 최소값으로 출력할 수 있을지 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밑에 문제를 한번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문제 분석하기도 나와 있어요. 일정 범위 안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그 윈도우 안에서 제가 샘플로 했던 것처럼 정렬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렬의 범위가 이 범위가 이렇게 500만이기 때문에 정렬을 사용하면은 시간 복잡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렬을 사용 안 하고 슬라이딩 윈도우로 한 번에 푸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덱이라는 자료 구조가 필요합니다. 덱. 이 덱은 그냥 큐랑 완전 비슷한데 양쪽에서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한쪽에서만 넣었다 뺐다 가능한 게 아니라 양쪽에서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 형식이에요. 여기 대개 구조를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저는 이 손으로 풀어보기 할 때 이 위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이 위에 있는 데이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처음에 하나를 넣을 때마다 저는 무조건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덱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인덱스랑 숫자 두 개 다 넣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해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거라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자 2번 일단 제가 문제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아이디어가 크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소값 가능성이 없는 데이터 삭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윈도우 크기 밖으로 넘어간 밖 데이터 삭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대기 처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제를 보시면은 1, 2, 1, 2가 아니네요. 1, 5, 2 이렇게 들어온 상태예요. 여기에 각각의 인덱스가 1, 2, 3이잖아요. 차례대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가 1, 2, 3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일단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1, 2가 먼저 들어왔고 요 데이터까지 현재 덱에 들어온 상태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올 때 근데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비교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값 있죠. 인덱스 말고 데이터의 값. 데이터의 값보다 큰 애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날려줘요. 바로 삭제를 해줘요. 왜 삭제를 해주냐면은 1, 5, 2가 있는데 2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윈도우의 크기만큼 보면서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근데 나보다 작은 애가 아닌 나보다 큰 얘는 우리의 문제 요구사항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예요. 그냥 날아가도 상관없는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날려줄 거예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를 날려줄 거예요. 그래서 요 2번 손으로 풀어보기 2번이 그걸 설명해 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데 윈도우 크기법 데이터를 삭제한다. 이거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은 인덱스를 가지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1, 5, 2까지 들어왔죠. 데이터가 1, 5, 2가 들어왔고 그 다음 예제가 뭐냐면 네 번째 인덱스에 3이라는 데이터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데이터는 Q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이미 스캔을 한 거예요. 5는 이미 나가리로 떨어진 애고 그 다음에 얘가 새롭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똑같이 뒤에서부터 비교를 하겠죠. 근데 요 2랑 3이랑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니까 탐색은 멈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알려드리고 싶은 거,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L 사이즈를 넘어가는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삭제를 해줄 거예요. 즉 뭐냐면 L이 여기선 3이었잖아요. 그쵸? L이 여기서는 3이었는데 내가 새로운 데이터 얘를 들어갔을 때 얘의 이 L의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L의 범위는 어디예요? 3이니까 얘를 포함해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날려줄 거예요. 어떻게 날려주냐면 여기 지금 인덱스를 맨 앞에서부터 검색을 했을 때 인덱스를 앞에 있는 애가 인덱스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요 4랑 얘랑 비교를 해줘요. 그러면은 4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가 3이기 때문에 3, 2까지만 되고 1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에서 슬라이드 윈도우 크기 3을 빼줘요. 3을 빼줬을 때 이 인덱스의 값이 현재 있는 어떤 데이터의 인덱스의 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걔는 삭제해줘요. 그럼 얘가 1이 나왔기 때문에 1은 1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슬라이드 윈도우를 바깥으로 넘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얘도 삭제를 해줘요. 이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담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위에 다시 설명드리면 요 두 가지를 해 나가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그 덱에 제일 앞에 있는 얘를 출력해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직 잘 감이 정확하게 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샘플을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위에 있는 애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샘플을 보고 하는 게 좋으니까 1523 6237 정도 해볼게요. 1523 6237 여기다 미리 써놓을게요. 1, 5, 2, 3, 6, 2, 3, 7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왔죠? 처음에 들어올 때 얘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얘가 들어올 때는 되게 딱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서 윈도우 크기 앞에 거 비교할 것도 없고 제일 앞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거 출력해줘요? 여기는 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와요. 두 번째로 얘가 들어오죠. 얘가 들어왔을 때 자기보다 앞에 있는 애 처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비교를 할 거죠. 뒤에서부터 비교를 하는데 나보다 더 작은 애예요. 그럼 탐색을 멈추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1과 2 이 인덱스끼리 비교를 해요. 근데 2 마이너스 현재 L의 값이 뭐예요? 우리가 3이었죠. 샘플에서는 2 마이너스 3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보다 1이 더 커요. 그럼 아직 얘가 슬라이드 윈도우 안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삭제해주지 않아요. 그럼 현재 이 상태로 되게 남아있고 얘가 삽입한 다음에 이 두 가지 뒤에서부터 탐색하는 거랑 슬라이드 윈도우 바깥에 있는 애를 제거해주는 거 두 가지를 다 하고 났는데도 상태가 이 상태예요. 현재.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얘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들어올 거예요. 세 번째로 얘가 들어오죠.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부터 탐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얘랑 비교를 했을 거예요. 5랑 2랑. 근데 얘가 더 작으니까 여기에서 얘는 삭제가 됐을 거예요. 삭제가 되고 얘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으니까 얘는 남아있고, 그다음에 윈도우의 크기를 이번에 비교하겠죠. 3 마이너스 L이 뭐예요? 3이니까 0이죠. 0이랑 1이랑 비교했을 때 1이 아직도 더 커요. 그럼 얘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면 3이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마지막 대개 자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는 또 얘를 출력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좀 더 깔끔하게 해서 한번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왔어요. 얘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이 3에 지금 처음에 얘가 좀 더 제가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처음에 여기서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 얘랑 처음에 비교를 했겠죠.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비교를 했는데 얘가 더 커요. 그럼 탐색을 멈추고 그냥 이 상태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얘랑 얘 인덱스를 비교를 했을 거예요. 그쵸? 비교를 했는데 4 마이너스 요 L의 값 3 1이에요. 근데 1의 값이 나온 1의 값이 여기는 인덱스 값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윈도우를 넘어간 애가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인덱스가 4죠. 이 값이 들어오게 되면서 L의 윈도우의 크기가 3인데 요만큼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는 더 이상 쓸데없는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삭제해주고 요만큼만 남긴 거예요. 요만큼만 남겼을 때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렬을 안 해줘도 항상 여기 있는 요 자리에 최소값이 남게 돼요. 여기서 최소값이 누구예요? 얘죠. 얘가 남게 돼요. 이 두 가지 아이디를 쓰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출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래서 요거 지금 단계를 제가 쭉 들어올 때마다 해준 건데 요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6이 여기서 2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아마 2가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6, 2가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얘보다 큰 애들을 다 삭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삭제되고 얘도 삭제되고 얘도 삭제돼요. 그냥. 그쵸? 얘도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 근데 얘는 사실은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도 맞고, 얘는 사실 그렇게 삭제가 안 되더라도 여기는 인덱스 있죠. 6하고 얘랑 뺐어요. 빼기 3 하면 3이 나오잖아요. 얘랑 했을 때 얘가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6, 2가 들어올 때 다 삭제되고 얘만 그냥 하나가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최소값이 여기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쭉 해주면은 정렬을 하지 않고서도 문제의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요 두 가지 아이디어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아이디어. 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해해 보신 다음에 요 2번을 읽으면서 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보신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요거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실제로 두 가지 아이디어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샘플로 초기에 어떻게 되는지 한 요 정도 앞에서 세 번째 스텝 정도까지는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범위 안에서 윈도우 안에서마다 정렬을 안 하고 이렇게 덱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넣게 되면 자동 정렬이 되는 건지 이해가 될 겁니다.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최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저희는 슈도코드 봐보도록 할게요. 슈도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덱 선언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개수랑 L 받고 그 다음에 덱 선언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데이터를 담는 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을 할 때는 뭐예요? 이 부분이 1번 아이디어였죠. 뭐냐면 나보다 값이 큰 데이터 제거. 왜냐면 우리는 항상 최소값을 찾을 거니까 나보다 작은 애는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요게 2번 아이디어였죠. 윈도우를 넘어가는 데이터 제거. 요게 2번 아이디어였어요. 이 두 개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난 후에 첫 번째에서 그냥 데이터를 출력해주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저희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이제 제가 개발 환경에 왔는데요. 한번 바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데이터를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n과 l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n을 선언하고 인트로 받을 거고 인풋 써서 스플릿해서 받을게요.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그 덱을 하나 선언해야 되죠. 덱을 하나 선언해 볼게요. myDQE 해서 DQE 이렇게 선언을 해 볼게요. 여기서 요 에러가 나는 것을 없애줘야 되니까 import collection 요거 하나 해가지고 받아올게요. 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 샘플에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나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받아볼게요. 인트형 들어가서 input 역시 스플릿 해가지고 받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받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덱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덱을 쓰는 거고 폼은 하나면 하나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n까지 반복을 할 거고요. 왜냐면 우리는 n까지 반복을 하면서 출력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while문을 해서 처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거. 나보다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뭐였죠? 나보다 큰 데이터 삭제하기. 여기 제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나보다 큰 데이터를 일단 먼저 삭제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바로 삭제를 하려면 while문을 돌면서 일단 Q가 있을 때까지 Q는 일단 비어있으면 안되니까 그리고 내 Q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데이터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값 0번째를 저는 값으로 넣었어요. 그거랑 현재 저희가 리스트에 넣어둔 값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 덱의 제일 끝에 있는 값이 더 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 댁에 있는 값을 팝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 while문이 계속 돌면서 제일 끝에 있는 댁의 제일 끝에 있는 애에 이 0번째, 저는 0번째를 이번에는 인덱스가 아니라 값, 첫 번째를 인덱스로 넣을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애의 값이 되겠죠. 값을 봐가면서 현재 있는 값보다 크면은 while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돌면서 팝을 해주는 거예요. 즉 마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요 부분에서 요 영역에서 얘가 들어올 때 뒤에서부터 얘네를 다 하나하나 봐가면서 얘네가 더 얘보다 작으면 무조건 팝을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뒤에서부터 탐색하면서 계속 빼주는 코딩을 이쪽에다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현재 위치의 마지막, 그러니까 대개 마지막 위치에 현재 값을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럼 while문 빠져나온 뒤에 내 덱에다가 어펜드로 뭘 넣어줘요? 첫 번째 값이 뭐였어요? 값이었고 두 번째 값이 인덱스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게 0번째, 첫 번째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즉 현재 덱의 마지막 위치에 현재 값이랑 인덱스의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번에 두 번째 아이디어가 뭐예요? 슬라이딩 윈도우 벗어난 데이터 삭제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아이디어죠. 이걸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if 내 덱에 이번에 인덱스를 따지는 거니까 제일 앞에 있는 애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을 둔다는 건 제일 뒤에 있는 덱에서 제일 끝에 있는 애를 보는 거고 저는 이번에는 제일 앞에 있는 애를 볼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애의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인덱스를 볼 거죠. 이 인덱스가 i-1 현재 들어온 데이터와 데이터의 L을 해서 L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범위에서 윈도우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 위에서 봐볼게요. 요 위에서 지금 봐보시면은 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니죠, 이 데이터가 아니네요. 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가 바로 삭제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는 인덱스 4에서 윈도우의 크기가 3이었죠. 계산한 값이 1이었어요. 이 1이 여기 있는 값보다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는 거는 얘가 지금 얘로 시작했을 때 슬라이딩 윈도우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미 지워버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를 그냥 다시 써보면은 간단하게 다시 써보면 처음에 1이 들어오고 두 번째가 5가 들어오고 세 번째가 2가 들어오고 네 번째가 3이 들어와요. 이 3이 들어올 때 여러분 3에서부터 윈도우 크기가 3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봐서 요 안에서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걸 계산한 수식이 요거였어요. 4에서 여기는 인덱스 값 4와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인 요 3을 뺐을 때 여기는 값이 여기 얘가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애 윈도우의 첫 번째 덱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의 인덱스 값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삭제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할 거예요. 코딩으로. 그거를 코드 조건식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는 myDeck에서 팝을 할 건데 이번엔 앞에서 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로 빼줄 겁니다. 왜냐면 저희 아까 전에 맨 위에서 덱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긴 한데 앞에서 뺄 때는 뭐예요? 팝 레프트로 해주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다 해준 거예요. 그럼 포문을 다 돌고 나면은 포문을 다 돌고 나서 이거는 출력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까지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 자꾸 보여드린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여기까지 했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까지 했다는 거는 데이터를 모두 완료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5번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두 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Q가 정리되어 있다는 덱이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두 가지 아이디어를 써서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첫 번째 있는 값에 덱의 첫 번째 값에 이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끝났다는 거는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코딩에서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는 프린트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덱에서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의 값 0번째가 값이니까 값을 출력해준다. 그리고 띄어쓰기 하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코딩은 바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좀 테스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샘플을 미리 이렇게 찍어놨고요. 그럼 이게 지금 예제 샘플이거든요. 예제 샘플을 돌렸을 때 위에 보면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찍었을 때 이 내용과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생각해내기 어렵고,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하더라도 이 덱이라는 자료 구조의 동작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풀기 좀 힘든 문제여서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시다 보면은 왜 정렬을 안 해도 덱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면은 정렬을 안 해도 바로바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긴 강의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